거기서! 도대체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여전히 허둥대는구만. 자네 얼마 전에 자동차 장만했다고 하지 않았나? 자동차를 샀으니 소비세가 빠져나가는 거야 당연하지. 교수님, 하지만 얼마 전에 취득세도 납부 기한 안에 잘 냈다고요. 세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이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세금이 있지. 집이 있거나 땅이 있을 때, 재산을 상속받거나 차를 새로 샀을 때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해. 혹여나 우리가 낸 세금은 도서관이 되기도 하고 항구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되기도 하지. 경제인의 기초 소양이라 할 수 있는 세금. 그 세금을 나 프로페서 T가 알려주지. 우선은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부터 알아야겠지.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지. 국세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이야. 지방세는 다시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지. 그럼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은 뭐죠? 이 사람 참. 물론 다 내야지. 자네는 이 나라의 국민인 동시에 이 도시의 시민이 아닌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세금으로는 소비세와 소득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네. 소비세는 자네가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가게 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가 있네. 간접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는 자네가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같은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 값에 포함되어서 10%씩 내게 되는 금액이네. 자네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의 주인이 대신 자네 몫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 이를 간접세라고 하는 것이지. 개별 소비세는 소소한 물건 이외에 자동차나 유류와 같이 특정한 물품을 자네가 소비를 할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들이네. 소비세는 자네가 뭘 얼마나 소비했느냐에 따라 그 액수와 세율이 달라지게 되지.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나왔으니 그 다음에 나올 세금이 뭔지 짐작이 가겠지. 얼마나 벌었냐에 따라 나오는 세금인가요? 빙고! 가르치는 보람이 있군. 소득세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네. 회사에서 일을 해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자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되는 사업소득세, 그리고 부동산을 임차해서 벌어들이는 임대료 수익에 부과되는 임대소득세가 있지. 하나 더 꼽자면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의 차익으로 발생한 수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매우 중요한 항목일세.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볼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붙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둘 사이에는 차이가 하나 있지. 뭐죠? 죽어서 이전하면 상속이고 살아서 이전하면 증여지. 자, 그럼 기본은 됐으니 실전으로 넘어가 볼까? 납세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글쎄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납부하는 것? 아니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제때 납부하는 것일세. 각각의 세금에는 납부 일정이 따로 있네. 자동차가 생겼으니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고, 자네 집은 있나? 제주도에 한 채 마련했죠. 그래. 그럼 7월과 9월에는 재산세도 내야겠군. 그렇군요. 풀 죽을 거 없네. 세금을 낸다는 건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가져야지. 그리고 8월에 주민세 납부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 그래도 이 정도면 간편한 편이네. 자네 같은 근로소득자들은 회사에서 세무 업무를 상당 부분 처리하니 말이야. 개인 사업자들은 그보다 좀 더 할 일이 많아. 매해 5월에는 관할 세무서에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동시에 시청에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에서 나가야 할 지방소득세도 월급에서 따로 챙겼다가 매월 납부하는 걸 잊으면 안 되네. 회사가 좀 더 커져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세금 납부는 법인 회계 정리 기간에 맞춰 3월, 6월, 9월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국세를 납부하고, 4월, 7월, 10월에는 시청으로 신고하여 지방세를 납부해야지. 그래, 이제 좀 세무에 대해서 감이 잡히나?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는 알겠지만 아내가 요새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많이 나갔는데 당장 세금 납부가 코앞이네요. 어쩌면 좋죠? 그런 일이 있었구만. 하지만 방법이 있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나. 세금도 사람의 일인데 어찌 그런 사정을 안 봐주겠나. 대표적으로는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제도가 있네. 자연재해나 도난, 사업상의 위기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지. 자네처럼 동거 가족이 질병이 생긴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네. 기한 연장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적용되고, 징수 유예는 부가 고지하는 세금에 적용이 되는 제도일세. 자네 같은 경우는 징수 유예가 되겠지. 처음 연장 시 6개월간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시 6개월을 유예할 수도 있지. 이와 더불어 세금을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과 같은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니 해상 요건과 방법을 잘 알아보고 활용하시게나. 다행히 무작정 가져가는 게 세금은 아니군요. 물론이지. 세금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배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면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감면 제도요? 나라가 특정 사업의 육성이나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들을 말하는 것일세. 그리고 또 그러고 보니 자네 제주도 주민이구만. 공기 좋고 물 좋아 이사했죠. 혼자 없어예 제주도. 제주도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혜택을 주고 있다네. 자네가 이번에 친환경 자동차를 샀다면 취득세도 감면이었을 게야. 그걸 몰랐군요.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세율과 감면에 대한 조정 권리가 있다네. 그 덕에 제주도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지. 그 어떤 지역보다 빠른 이의 신청 기간, 전국 최저가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뿐인가, 제주투자진흥기구로 기업이 들어오면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라네. 특히 자네 집 근처에 공항이 있으면 비행기 소음에 따른 보상책으로 또 세금 감면이 있지. 아참, 자네 아이가 셋이지? 그럼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다네. 공기와 물만 좋은 게 아니군요. 에? 저기 자네 자동차세가 달려가고 있군. 어서 와서 붙잡으시게나. 감사합니다 교수님. 거기서나 이놈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성실한 납세로 모범을 보인 납세자분들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이 있어야겠죠.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납기내 납부한 모범 납세자에게는 대출금리의 혜택이, 그리고 모범 납세자 중에서도 연간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1억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은 유공 납세자로 선정하여 추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과 세무조사 면제가 바로 그것이지요. 프로페서 T와 함께하는 세금 생활 백서로 모두 모범 납세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방세 납부에서 환급까지 편리한 ARS 전화 납부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ARS 1899-0341. 본 교육 애니메이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